하이닉스의 지금 주가의 상황은 엔비디아와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더 큽니다. 대장주가 박스권이 아닌 상태에서 시장이 박스권이기는 어렵죠. 엔비디아의 최근 고점과 저점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에서의 주가의 폭과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주가의 폭은 다를 겁니다. 의미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개선세는 만들어졌지만 정말 이게 추세적인 방향을 잡느냐?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비용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다루어 봤는데 이왕 메모리의 중요한 기업을 다룬 김에 SK 하이닉스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통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클립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SK그룹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러한 개별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한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의 장기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시크리컬, 경기 순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기준으로 PE라는 지표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 자산에 대한 주가의 비율,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때 PB를 가지고 목표를 산정하는 것이 떨어질 때 바닥을 잡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개념이 단단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요. 그래서 장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하단에 PBR이 낮았던 구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7배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2020년, 21년 사이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PBR의 저점이 0.9 정도로 지난 16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PBR이 전보다 좋은 평가를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이닉스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간 부분과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메모리 시장에서는 점점 더 과점화 현상이 강화가 돼서 그래서 기존 업체들의 과점 효과가 세지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됐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 하나 더 껴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사실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한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한국의 업체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이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이 훨씬 더 발생했던 것을 과거 차트보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듯이 유동성과 센티멘트에 대한 주가의 영향 비율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큰 폭으로 더 빠르게 주가를 모든 주식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여기에도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는데 이번 최근 저점의 PBR은 1.2배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보셨다시피 이때보다도 더 PBR 밴드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는 HBM이라는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가진 엄청난 경쟁력의 그러한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업황 논쟁과 HBM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아직 결론 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1.2배라는 이 수준은 과거보다는 뭔가 올라갔다라는 이 트렌드를 확인시켜 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수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PBR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장기 PBR 밴드에서 지금 조금 전에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가가 아니라 PBR의 밴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설명드렸던 0.7배, 0.9배, 지금 여기는 제가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물음표로 적어놨지만 지금 최근에는 1.2배라는 이 수준을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가격이
함께 함께 보시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요. 자, 설명드렸듯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개선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확인했던 이 복잡성의 증가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이 움직임을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0.7배라는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때 그러한 범위의 어떠한 경쟁력, 업계의 상황, 기업의 상황 이런 부분들의 원을 이 빨간색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0.7배를 받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시가총액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하이닉스는 계속 노력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플러스 환경 요소가 과점화라는 걸 설명드렸죠. 이러한 부분에 개선세가 구조적으로 생기면서 이 부분이 복잡성을 감소시키면서 시가총액을 더 커질 수 있는 원의 크기로 이렇게 더 기업의 역량을 키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라는 새로운 중요한 제품의 영역에서의 굉장히 입지를 좋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또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주가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라는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식의 수가 몇 주인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의 평가와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어떻게 됐느냐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가를 선적이거나 점적인 거라고 하면 시가총액을 면적이거나 입체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저희 영상에서의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삼성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많은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된 부분이 있기를 바라고, 최근에 그 인사에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힌트를 얻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의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님이 끌고 가고 있는 하이닉스의 모습은 저는 이 사람의 그러한 무의식적에서 나오는 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내부에서 회의를 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 사람들의 설명하는 모습과 진지함,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저는 되게 집중하여서 이 부분을 같이 정말로 토론하고 있는 느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포커스가 잘 되고 있나를 일정 부분은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젠슨함과의 관계,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파트너냐라는 것은 메모리 업체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숫자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전혀가 문제 없는, 그러면 리더십과 관계라는 이 두 부분을 삼성전자에서는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 개선되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하이닉스의 상태에서는 지금 상황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리고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이닉스를 보고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늘 잘하거나 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하는 사람도 더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다시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대를 삼성전자에 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굉장히 낯설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뉴스는 2011년의 뉴스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유고 어떤 상황인지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태원 회장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코스피 선물 거래를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해서,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이상한 움직임이, 이상한 논리가 없는데 막 움직이는 그러한 선물 거래에 의해서 장이 흔들리고 방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걸 파악하는데 진짜 이유 없는데 이런 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했던 선물의 엄청난 규모의 거래에서
그 영향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고 이게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서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때와 달라진 좋은 쪽으로 달라진 모습이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하이닉스 주가에는 우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인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뭐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뭐 이 지금 개인사에 대해서 영역도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게 이 두 분이나 가족 전체에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슈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 이혼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이 더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우리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듯이 재벌의 그러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2세, 3세, 이제는 4세까지도 그런 식으로 재벌가에 의한 구조가 사회적으로 많이 큰 영향을 여전히 주는 사회입니다. 물론 30년 전보다는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5, 60대의 재벌 2, 3세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분들의 어렸을 때 어땠대라는 게 저희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래저래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전에는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뒤로 많이 들었다면 2, 3세 중에서 제일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때는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살고 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린 분들은. 그래서 다들 서로 간에 선생님들이 동의하거나 이랬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평가들이 뒤로 흘러 들어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의선 부회장님이 가장 회장님인가요? 지금 직함은 제가 헷갈리는데 가장 스마트한 분이라는 어렸을 때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작동을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뒤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그 부분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차 그룹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성평가입니다. 우리가 숫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기본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가치 투자가 항상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는 정성평가라는 부분,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주가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탐정도 이제 합법화돼 있어서 그렇게 매니지먼트들에 대한 그러한 사생활까지도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정말 투자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글로벌 IB를 다녔잖아요. 거기서는 서로 간에 임원들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그 임원 싸움 난 사람들이 탐정을 고용해서 상대의 약점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러고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정성 부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벌 2, 3세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말씀드렸던 듯이 재벌의 세대 구조가 계속적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최근에 재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에서 SK그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업계에 있었을 때, 지금은 저는 이제 나왔죠. 네.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장녀분께서 이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하셨었죠.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공부도 하고 해군 장교를 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서 일하고 계시죠. 반도체 부분을 맡고 계시죠.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다른 그룹에 대한 부분보다 SK그룹에서는 그렇게 나쁜 방향의 이야기가 지금 외부에서 듣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뭔가 저 가족이, 저 그룹이
뭔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숫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를 TP에 대해서 추정치를 하향시킬 때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함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 전망치 수정 전 모습인데요. 수정 전에 보이는 숫자가 2024년과 25년에 대해서 추정했던 숫자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추정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다. HBM 말고 기존에 하던 부분, 레거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안 좋은 부분들의 이 부분이 평가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추정치와 주가의 당시에 같이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이 숫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도 비슷하게 여러 종목들을 비교한 차트인데 지금 이 차트에서 동일한데 동일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뺐습니다. 하이닉스를 비교를 할 때 삼성전자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삼성전자한테는 아마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얘기실 거예요. 하이닉스를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을 볼 필요가 지금 없어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라는 부분에 좋은 자극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대장주가 있고 그 대장주를 쫓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까지는 한 이 정도까지 혹은 여기까지는 이 정도의 구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였고 이 폭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전부터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요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 폭이 지금 더 늘어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무언가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업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HBM 말고 레거시 부분에 안 좋아져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구간에 그 반등폭을 나머지 업체들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너무나 뭔가 특수한 이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곳에서 뭔가 몰려야 되는 수급 이슈 등등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작았었겠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한 게 이 시점부터 주가의 궤적의 차이의 폭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 급격한 반등을 보고 있는데 이 급격한 반등의 성격에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아니야 계속되는 거야,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는 않대, 뭐 어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모건 스탠리의 애들 자료 내용도 보니까 좀 애매한 얘기하고 있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최근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시각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이고 박스권 상태에서 대장주의 모습도 대장주가 박스권이 아닌 상태에서 시장이 박스권이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궤적을 이 정도의 궤적 안에 머물러 있는 최근 고점과 저점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궤적을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엔비디아가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에서의 주가의 폭과 엔비디아가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주가의 폭은 다를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의 확률이 높을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나 이 주식은 약간의 개선세, 약간이라는 건 아니죠. 좀 의미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개선세는 만들어졌지만 정말 이게 추세적인 방향을 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지금 2024년이고요. 24년에서 지금 앞으로를 보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됐다. AI 현상 이제 20-30% 진행됐다. 이런 뷰가 전혀 달라진 것 없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나온 논리죠. 한 9월 정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AI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엔비디아만 계속 돈을 버는 게 빅테크한테는 비용의 증가인데 그 부분에 비용은 증가하는데 돈은 못 벌면 이게 과연 유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발생한 것이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어느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니라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 나온 이 관련된 숫자들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 로직을 갖고 있는 것도 만약에 돈을 버는 부분이 쉽게 판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을 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의 상황은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만드는 것보다는 엔비디아와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부분을 모두가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인정이 삼성전자의 상황처럼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는 기업 개별의 이슈가 더 중요한데요. 좋거나 나쁘거나 하이닉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이슈보다 업황이나 관련 산업을 이끄는 모습을 가진 기업의 주가, 이런 외생적인 변수들의 영향이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슈가 더 큰 것이라고 현재 하이닉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연이 아니고 지금 2011년에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한 50배, 100배 더 커졌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가 될 때는 그때도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쁜 실적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sell on the news라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이미 우리가 기대하던 부분이고 그 기대하던 부분과 맞았는데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이벤트는 별로 없어. 그리고 시장 환경은 불안해. 라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줄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고 그게 매매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상황은 그랬고요. 마이크론은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드릴 때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이 부분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그 부분을 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할 게 없는 상황에서 파저티브 뉴스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폭발력이 더 위로 강하게 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시선은 항상 여러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하고요. 지금 그 시선이 아마 제가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주가가 빠질 때 JP 모건을 이유로 들었는데 뭐 $190라는 얘기를 쭉 빠지는 동안 매번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하게 있었던 얘기가 주가가 빠지는 사이에서는 사람들한테 안 들려요. 그리고 기자분들한테는 기사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반등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첫날은 마이크론이라는 뉴스를 들이대면서 들이댄 게 아니죠. 마이크론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면 되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이크론 기사는 어제 썼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떠오르는데 새로운 걸 찾아보니까 새로운 건 안 나오면 또 못하겠습니까? 쓸만한 얘기를 가져오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 중에 써도 괜찮을 만한 좋은 얘기 나왔던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얘기가 다시 이유처럼 기사화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여지게 되고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건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가에도 이미 지난 재료지만 영향을 줘요. 그러한 과정이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죠. 한미반도체가 제일 높겠죠. TP가 높다라는 것은 성장 포텐셜이라는 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 포텐셜이,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의 모든 애널리스트 주가를 안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TP가 가장 높으려면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여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포텐셜이 높아야, 그래야 TP를 높게 쓰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러할 확률이 높고요. 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가 그럴 확률이 높고,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전체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지난 3년, 5년 사이에 없다가 생겼던 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까지 매매가 가능한 회사가 전에는 아니었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쪽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을 수 있는 변화값이 높은 회사가 어디냐가 TP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게 한미의 반도체일걸요? 그래서 지금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는 업황이 개선될 때 가장 메모리 쪽에서 우선되는 수자 선택 대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이 두 부분에 연결된 부분의 폭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조금 더 좁혀지는 그러한 부분의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을 오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그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개인 가정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뭐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박노해 시인님의 시고요.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보다 높은 지위는 그를 추락으로 이끌고 그의 사랑보다 더한 명성은 그를 타락으로 이끈다. 정말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능력에 맞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유지가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나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릇을 담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그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사랑과 자유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명성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의 시선이 그것보다 너무나 커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라보는 사람과 그 바라보아지는 사람 둘 다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에 어울리는 명성이 적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잘 조절하면서 보는 사람과 보아지는 자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오투는 기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전술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나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은 월요일 9월의 마지막 날일 것이고요. 내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저희 전우회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되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저희가 인원을 좀 늘려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신청해 주신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소수의 분들만 모시게 돼서 저희 팀이 되게 감사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그 자리에서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전후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하고 반가운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